자, 이번 시간에는 허깅 페이스라고 하는 곳에 가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허깅 페이스라고 하는 곳이 뭐냐면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모형들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미 만들어진 모형을 우리가 가져다가 나의 데이터셋에 맞게 약간만 더 조절을 한 다음에 사용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이트고 실제로 여기에 보면은 GPT-2도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는 여전히 이제 트랜스포머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허깅 페이스에 가입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가입은 무료고, 나 같은 경우에는 이미 가입이 돼 있어서 한번 로그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그인을 하면 여러분들하고 이제 좀 다른 모습으로 보일 수 있는데, 여기서 어디를 갈 거냐면은, 일단 모델을 먼저 보면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델이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원하는 모델을 찾을 수도 있고, 여기 보면 GPT-2도 있고, 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뭐, 레지넷 뭐, 이런 애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좋은 점은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데이터셋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셋을 우리가 이제 사용하기 쉽게 만들어 놔가지고, 이 데이터셋을 어떻게 가져오는가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쉽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관심 있는 건 여기에 있는 요 다큐멘테이션에 가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우리의 관심은 여전히 이 트랜스포머죠. 그래서 트랜스포머에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버전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파이톨치에서 쓸 수 있는 트랜스포머, 또는 뭐 텐서플로우, 또는 잭스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다른 라이브러리 하에서 트랜스포머를 쓸 수 있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는 이미 우리가 이제 여러 번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제 잘 알고 있을 텐데, 여기에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에 쓸 수도 있고, 여기 보면 컴퓨터 비전 또는 오디오 또는 멀티모델. 그래서 멀티모델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서로 다른 종류의 모드에서 모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림을 보여주고 답을 해봐라 라든지, 또는 여기에 보면은 테이블을 보고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해봐라. 뭐 이제 이런 종류의 트레이닝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어떻게 시작한다, 튜토리얼 하면서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가서 이거를 해볼 수 있겠죠. 당연히 스스로 가서 해볼 수 있을 텐데, 하다가 보면 거의 틀림없이 어디선가 에러가 발생을 해요. 그런데 그 에러를 도저히 이제 핸들을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보여주려고 하는 거는 이쪽에 있는 요 태스크 가이드 중에, 그러니까 여기 튜토리얼도 있고,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씩 가서 다 보면 좋고, 그 다음에 튜토리얼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을 보면 여기에 뭐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 토큰 클래시피케이션 하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얘기가 뭐냐면은 이 커절 랭귀지 모델링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커절 랭귀지 모델링에 들어가 보면 여기에 설명을 보면 두 가지 타입의 랭귀지 모델이 있다. 하나는 코절이 있고 하나는 매스크드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이제 매스크드도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우리가 한 얘기는 이제 이 코절 랭귀지 모델입니다. 그래서 왜 이 코절 랭귀지 모델이냐면은, 이 코절 랭귀지 모델은 이 텍스트 제너레이션에 이제 많이 쓰이는데, 이 특징이 뭐냐면은 나의 왼쪽 부분만 안다라고 생각하고 그 뒤에 부분은 내가 텍스트를 만들어내는 애를 가지고 우리가 이 코주얼 랭귀지 모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뭐 코파일럿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도 이제 사용이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이 코주얼 랭귀지 모델링이라고 하는 거는 주어진 캐릭터 또는 주어진 단어의 그 다음 단어가 무엇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를 예측을 하는데, 이 모델은 어디에다가만 어텐션을 주냐면은 자기의 왼쪽에다가만, 그러니까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것에만 어텐션을 주고 그 이후를 맞춰나가는 애를 가지고 이 코주얼 랭귀지 모델이라고 한다입니다. 그래서 GPT-2가 이런 코주얼 랭귀지 모델의 대표적인 예이고, 이 가이드에서, 그러니까 이 가이드를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씩 따라가면서 해볼 겁니다. 이 가이드에서 할 거는 지금 여기에 디스틸 GPT-2라고 하는 모델을 가져다가 얘를 약간 파인 튜닝 하는 거를 할 거고, 그 다음에는
데이터셋은 누구를 쓸 거냐면 여기에 RESC Science라고 하는 이 더 큰 데이터셋에 이제 요 작은 부분에 있는 이 데이터셋을 쓰겠다. 내 생각에 이게 이제 레딧이라고 하는 질문을 올리고 답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 Ask Science라고 하는 섹션에 있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와서 이 사람들이 모형을 만든 모양입니다. 아니 데이터셋을 만든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모델을 가지고 어떻게 파인 튜닝을 하는가, 그 다음에 파인 튜닝 된 모델을 가지고 어떻게 인퍼런스를 하기 위해서 그 모델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라고 하는 거를 여기서 설명을 하겠다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려고 하는 거는 이 아래쪽에 보이는 여기에 있는 이 다른 모델들에도 똑같이 다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비슷하게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자, 일단 시작하기 전에 여기 있는 것들을 하나씩 보면 일단 여기에 있는, 그러니까 내가 얘를 카피에다가 갖다가 붙이고 카피에다가 갖다 붙이고 이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콜앱을 띄워야 되고, 내가 이제 다른 쪽 화면에다가 띄워놨기 때문에 마치 이제 카피 앤 페이스트처럼 보이는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거 다 알 겁니다. 이렇게 해서 pip install이라고 하면은 그냥 이걸 돌리면 당연히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앞에다가 느낌표 붙이고 pip install 하면은 지금 여기에서 뭐 transformer, 그 다음에 dataset evaluate라고 하는 애들을 다운로드 받아서 내 이 콜앱에다가 지금 여기다가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실행이 될 테고, 여러분들이 나하고 이제 이 가이드를 같이 보고 있어야 되는데, 가이드 이제 아래쪽에 보면은 그 다음에 뭘 하냐면은 요 허깅 페이스에서 이제 노트북 로그인이라고 하는 애를 가지고 온다면 내가 노트북 로그인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화면을 보게 되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 허깅 페이스의 계정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유예요. 그래서 계정을 가지고 있으면은 여기 허깅 페이스 토큰 페이지라고 하는 걸 누르면 다른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내 이름이 있고, 이제 이게 내 건데, 여기에 보면은 내가 라이트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만의 패스워드인 겁니다. 그래서 그 패스워드,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패스워드를 사용해야 되고, 그 패스워드는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카피를 해다가 여기다가 갖다 붙인 다음에 로그인을 하면, 그러면은 토큰이 정상적이다. 그리고 이제 로그인이 석세스풀하게 됐다. 이렇게 돼야만 이 사람들이 이 허깅 페이스가 가지고 있는 모델이라든지 허깅 페이스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을 내가 다운로드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내가 만든 모델을 다시 올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해 줍니다. 그리고는 자, 데이터셋에서 로드 데이터셋이라고 하는 걸 임포트를 하고, 그래서 로드 데이터셋이 이제 어떤 펑션이겠죠. 그래서 여기 아까 봤듯이 ELI5라고 하는 큰 데이터셋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런 애를 가지고 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럼 이제 데이터셋을 이 허깅 페이스로부터 다운로드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사람들의 이제 이 로드 데이터셋은 이제 여러 가지 함수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다운로드가 다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실행시킬 명령어가 여기에 ELI5 train test split. 그래서 train test split은 이제 전체 데이터셋의 일부분은 트레이닝을 하는 데 쓰고 나머지는 이제 테스트를 하는 데 쓰겠다 해서 테스트 사이즈가 0.2하면 20%만을 내가 이 테스트를 하는 데 쓰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이 안에 이제 뭐가 있는지를 보려고 하면은 여기 ELI5 그 다음에 train. 그래서 train은 train 데이터셋, 테스트는 테스트 데이터셋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0번 첫 번째 엘리멘트가 뭔가를 보면 그 안에 다음과 같은 정보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QID 하면은 이게 이제 그 퀘스천 ID일 테고, 그 다음에 그 질문의 뭐 제목, 그리고 뭐 셀프 텍스트 하면서 여러 가지
값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가져오려고 하는 건 뭐냐면은 사실은 여기에 있는 요 텍스트를 가지고 오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이 가이드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이게 약간 랜덤니스가 섞여가지고 가이드에 있는 거하고 똑같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지금 필요한 거는 여기에 있는 이 텍스트 부분이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있는 데이터셋 자체를 보면 지금 이게 이렇게 좀 스트럭처드 된 데이터셋입니다. 그래서 여기 앤서에 보면은 또 다시 딕셔너리가 들어가 있고 이제 이런 식의 모습이어서 얘를 이 약간 이제 프리프로세스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게 그 다음 섹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알듯이 우리는 이제 캐릭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A는 예를 들면 내가 숫자 1로 바꾸겠다, B는 숫자 2로 바꾸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 하려고 하는 거는 이 단어 자체를 인베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트랜스포머에 오토 토크나이저라고 하는 애를 불러와서 그거를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항상 보면은 from pre-trained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 트레이닝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 모델로부터 이미 트레이닝이 되어 있는 그런 토크나이저를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토크나이저를 사용하려면 이 토크나이저 이제 다운로드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보면은 아까 위쪽에서 받아놓은 이 데이터셋이 보면 이게 안에 네스티드 된 구조여서 그거를 플래튼하게 만들고 다시 이 0번째 애를 보면은 이번에는 아까하고 달라진 점이 뭐냐면은, 예를 들면 여기에 보면은 answers가 그 다음이 이제 여기에 이렇게 다시 컬리 브레이킷이 있어서 뭔가가 좀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죠. 근데 지금은 보면 요 answers가 그 다음에 여기에 그냥 그 ID, 그 다음에 answers.text 이런 식으로 다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그 중에서 요 answers.text 부분만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제 여기에 있는 어떤 프리프로세스 펑션을 만들어 놓는다. 그러니까 결국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은 요 데이터셋의 0번, 데이터셋의 1번, 데이터셋의 2번 하는 애들을 하나하나씩 다 다음과 같은 애를 적용을 시키겠다요. 그래서 이 이그젠플이 이제 여기서 받는 애인데, 0번 애의 answers.text, 여기에 있는 요 answers.text에 있는 요 나머지 부분, 요 말에 해당하는, 텍스트에 해당하는 부분을 가지고 얘를 이제 다 하나로 묶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토크나이저를 적용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게 여기에 있는 이 함수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파이썬에 있는 이제 매핑이라고 하는 거를 사용을 하면 그 데이터셋에 대해서 요 ELI5가 그 데이터셋이고, 그 데이터셋 각각의 엘리먼트에 대해서 다음의 함수를 적용시켜라. 이 다음의 함수가 뭐냐면은 그 answers.text에 있는 부분만 가지고 와서 거기에 있는 애를 다 합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토크나이저를 적용시키네. 가 이제 얘가 할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배치로 만들고 그 다음에 뭐 4개의 프로세스로 하고 하면서 여기에 있는 이런 일들을 실제로 실행을 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몇 개의 데이터셋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데이터셋에 대해서 얘가 지금 이 랩핑을 실행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어떤 문장은 너무 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맥시멈 사이즈가 1024인데 1024보다 글자 개수가 더 많은 애들이 있어서 이제 요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다음 애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블락 사이즈를 128로 해서 여기에 있는 이 단어들을 다 나한테 이제 맞는 사이즈로 바꿔주는 그런 어떤 펑션을 이 사람들이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얘를 실행을 시키고, 그래서 이 펑션을 이제 다시
우리의 데이터셋, 이미 토크나이즈드 되어 있는, 여기 토크나이즈드 되어 있는 여기에다가 요 위에 있는 펑션을 다시 적용을 시키면 이제는 다 일정한 사이즈를 갖는 그런 데이터셋으로 만들어주는 과정이 여기에 있는 요 LM 데이터셋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파이톨치하고 텐서플로우하고 서로 다르게 나오는데 파이톨치에만 적용이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제 데이터 컬렉터까지 정의를 했으면 이제 트레이닝을 한 준비가 이제 거의 다 끝난 겁니다. 이제 트레이닝을 하려고 하면은 모델이 있어야 트레이닝을 하죠. 그래서 그 모델을 불러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을 어떻게 불러오냐면은 여기에 보면은 auto model for causal LM from pre-trained 하면서 우리가 불러올 모델은 디스틸 GPT-2라고 하는 모델을 불러옵니다. 그리고는 허깅 페이스라고 하는 곳이 요 트레이너라고 하는 걸 사용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가이드를 읽다 보면 이게 트레이너라고 하는 거에 익숙하지 않으면 그러면은 그 튜토리얼을 봐라라고 되어 있는데 얘의 기본적인 모습은 뭘 하는 거냐면은 요 트레이너라고 하는 어떤 클래스를 만드는데 마지막에는 이제 이 트레이너를 트레인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 부분을 보면은 트레이너 자체가 나의 모델은 누구다. 그리고 내가 어떠한 아규먼트를 사용할 거다. 그리고 트레이닝 데이터셋, 이밸류에이션 데이터셋, 그리고 방금 전에 했던 데이터 컬렉터는 누구이다. 라고, 그러니까 요 가운데 있는 부분이 트레이너를 정의하는 부분이고, 그리고는 모델은 방금 전에 위에서 이제 모델을 가져왔고, 그 다음에 데이터셋 이미 만들어 놨고, 데이터 컬렉터 있고, 그래서 요 트레이닝 아규먼트를 요 앞에다가 정의를 해줍니다. 그래서 트레이닝 아규먼트로 이제, 아웃풋 디렉터리는 어디다, 그 다음에 뭐 러닝 레이스는 얼마다,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정의를 해준 상태에서 이 트레이너다 트레인을 실행을 시키면 얘가 실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실행이 안 됩니다. 에러가 발생을 하죠. 근데 가이드에는 이 에러에 관한 코멘트가 전혀 없거든요. 근데 요게 지금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은 요 엑셀러레이트라고 하는 애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pip install accelerate를 실행을 시켜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카피를 해다가 요거 위에다가 넣고 그 다음에 느낌표 pip install 하면서 accelerate라고 하는 애를 인스톨을 해야 된다 라고 나왔으니까 얘를 이제 인스톨을 하고 그리고는 얘를 이제 다시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실행을 시키면 여전히 에러가 나요.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은 partial state is not defined 라고 나옵니다. 여러 가지 해결 방법이 있겠지만 여기에 있는 이제 스택 오버플로우를 한번 살펴보자 라고 되어 있으면은 여기 가서 이제 스택 오버플로우를 눌러보면 이 첫 번째 나오는 검색 결과로 이제 누군가 이런 에러가 이제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트레이닝 아규먼트로 뭐뭐뭐 넣고 그 다음에 트레이너 이렇게 사용하고 그 다음에 트레이닝을 했더니 다음과 같은 에러가 나더라. 자, 그리고는 이제 이 답이 재밌는 게 여기 지금 보면 날짜가 적혀 있죠. 2023년 5월 11일 기준으로 봤을 때 이거는 여전히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허깅 페이스가 뭔가를 업데이트를 했는데 그게 잘 해결이 되지 않았다라고 지금 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 있는 애들을 이제 시도해 볼 수 있다. 자, 그래서 나는 여기에 있는 요 예를 해보겠습니다. 가운데 보면은 얘는 그냥 인스톨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제 이 디벨로퍼 버전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디벨로퍼 버전을 이제 인스톨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실행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느낌표 그리고 실행을 하면 시간이 약간 걸리네요. 실행이 됐습니다. 그리고는 실행을 시켜도 여전히 에러가 나요. 그래서 다시 스택 오버플로우로 가서 보면은 만약에 콜앱을 사용하고 있으면은 노트북 런타임을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런타임에 가서 런타임 다시 시작. 그러고 나면은 모든 게 다시 이제 리셋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여기에 노트북 로그인을 해야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핍 인스톨이 두 개가 있는데 요 위쪽에 있는 게 아니라 아래쪽으로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는 실행을 안 하고 아래쪽에 요 디벨로퍼 버전으로 핍 인스톨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가 다 돌아간 다음에 이제 우리의 요 트레이너, 저 트레이너를 디파인한 부분, 트레이닝, 아규먼트, 그리고 마지막 트레이너를 가지고 트레인하는 부분을 얘를 실행을 해보면 이번에는 에러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트레이닝이 됩니다. 트레이닝이 되는데 문제는 속도가 너무 늦어요. 여기 지금 보면은 뭐 3381번 중에 지금 5번째 걸 하고 있다, 뭐 6번째 걸 하고 있다. 그래서 속도가 너무 늦어서 이대로는 못할 것 같아서,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이 콜앱이 뭘 제공하냐면은 GPU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콜앱에서 내가 GPU를 사용을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CPU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얘를 잠깐 스탑을 하고 요 런타임에 가서 런타임 유형 변경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런타임의 유형을 변경시키겠다. 그래서 여기 하드웨어 가속기에 넌이 아니라 GPU를 선택을 합니다. 이 GPU가 선택이 됐다고 해서 반드시 GPU가 어사인이 된다는 보장은 없는데 다행히 GPU에 연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얘가 지금 새로운 컴퓨터에 연결이 된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다시 처음으로 들어가서 처음부터 다시 실행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모델 다운로드 받았고, 자 이제 디벨로퍼 버전 인스톨하고, 그리고는 이제 트레이닝을 해봅니다. GPU에서 트레이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partial state가 이번에는 is not defined라고 또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를 런타임을 다시 시작을 하면 실행이 돼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GPU를 연결을 시키고 난 다음에 이렇게 실행해서 한번 이 partial state가 디파인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에러가 난 상태에서 다시 리셋을 시키고 얘를 실행을 해야 실행이 되더라고요. 그리고는 실제로 실행하는데 아무리 GPU에서 한다 하더라도 약간의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깐 화면을 빨리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트레이닝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봤더니 트레이닝 로스가 얼마가 나오더라. 자, 이제 이렇게 트레이닝이 끝났으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내가 트레이닝 시킨 모델, 물론 우리는 지금 여기서 뭐 별로 바꾼 게 없지만 이 내가 트레이닝 시킨 모델을 이 허깅 페이스 허브에다가 올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트레이닝 시킨 이 모델을 사용을 해야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인풋 텍스트를 넣으면 얘가 그 다음에 어떤 텍스트가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거를 말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얘를 올리는 도중에 일단 여기에 프롬프트, 이제는 여러분들이 챗 GPT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이 프롬프트가 이제 뭘 한다라고 하는 걸 이제 잘 알 겁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에 시작하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Who are you? 로 질문을 하고, 그러니까 질문을 이렇게 정해놨지만 아직 얘를 이제 모델에 보내지는 않았죠. 그래서 얘를 이제 모델로 보내야 되는데 이 허깅 페이스가 이제 쉽게 자기네의 거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걸 사용하면 된다. 그래서 파이프라인 텍스트 제너레이션, 이게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고, 그 다음에 모델은 내가 특별히 정해준 이름은 아니지만 위에서 이제 정해준 거고, 그래서 그 프롬프트를 이 제너레이터 안에다 넣으면 답이 나온다라고 가이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얘를 실제로 실행을 시켜보면 에러가 나와요. 얘가 모델인데 이 모델을 내가 지금 허브에다 올렸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지금 여기에 이 위쪽에 적혀 있는 거 보면은 이 허깅페이스.co 그 다음에 내 이름 그리고 슬래시 하고 이 모델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내가 사용할 모델은 지금 내가 트레이닝 시킨 모델, 그래서 얘가 지금 올라가 있는 데를 내가 사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 모델이 더 이상 모델일 필요가 없죠. 그래서 여기에 이름을 모델로 바꾸고 얘를 실행을 시켜보면 일단 내가 올렸던 모델을 다시 다운로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알 수가 있는데 여전히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어떤 토크나이저를 써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인퍼런스 하는 거에 이제 아래쪽에 가보면은 우리가 지금 사용한 게 이 GPT-2니까 이번에는
뭔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generate text에서 who are you 하면은 what is your favorite example I just have 하면서 뭔가 나오죠. 굉장히 이상하지만 일단은 모델이 트레이닝이 된 겁니다.